엄마, 다음 주에 강릉 좀 다녀올까 해. 뭐?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가 지금 여행 갈 때야? 나는 여기서 취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며칠만 좀 쉬었다 올까 해서. 엄마, 제정신이세요? 지금 우석이가 어린이집 적응할 때인데 무슨 여행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좀. 엄마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머님, 진짜 실망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사시잖아요. 우리처럼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는 뭐요? 어머님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에요? 애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본인 인생 찾으시게요? 엄마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야?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봐줘. 그게 엄마 일이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윤자 여사의 인생은 남편과의 이혼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 문제로 인한 빚더미 속에서도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전자제품 대리점은 IMF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고, 그 충격으로 도박에 빠진 남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라도 애들 키워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도박으로 눈이 멀어 있던 남편은 그저 돈만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고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셨던 비상금 3천만 원을 보태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시장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지만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는 작은 칼국수 집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꼭 너희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당시 중학생이었던 기석이와 초등학생이었던 기준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풀리지 않아 실패할 때마다, 국물이 맞지 않아 손님들이 남기고 갈 때마다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윤자 씨, 이렇게 하면 면이 더 쫄깃해질 거야. 내가 40년을 해봐서 아는데. 옆 가게 할머니의 조언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장사하는 그녀를 딱하게 여겼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채 가게 아저씨는 신선한 재료를 골라주었고 정육점 주인은 좋은 뼈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그녀만의 비법이 쌓여갔습니다. 아줌마, 이 칼국수 맛있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도 시원해. 단골 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그녀는 점점 더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어냈고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점차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틈틈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기석이는 설거지를, 기주는 손님 서빙을 도맡아 했습니다. 기석아, 기주야, 엄마가 너희 둘 대학까지는 꼭 보내줄게. 그녀의 약속은 지켜졌고 두 자녀는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는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기주는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칼국수는 이제 이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칼국수 집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힘겨웠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낸 어머니의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 차례네.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기주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3월 초였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서 기주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귀환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좀 쉬었다가 새로 시작할게. 이번에는 정말 좋은 곳 알아보고 있어. 기주의 말과는 달리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딸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갔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의 저녁상도 챙겼습니다. 기주야, 오늘은 엄마랑 가게 좀 가볼래?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갈게. 딸의 냉담한 반응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의욕적이던 딸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기주의 귀환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가게에 나오지 않는 기주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윤자 씨, 기주 아직 적응 중인가 봐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웃 상인들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녀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는 기주 때문에 그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딸의 소음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그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지만 취업 준비는커녕 기주의 방에서는 온종일 드라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간간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설거지조차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지 않아 쌓여가는 옷가지들과 널브러진 과자 봉지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기주야, 이제 좀 정리하고 새 출발해보는 게 어떨까?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의 날선 대답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야무지고 성실하던 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석이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들러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내가 기주랑 한번 얘기해볼게. 동생이 많이 힘들었나 봐. 오빠의 걱정 어린 말에도 기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더욱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딸의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날 그녀가 겪었던 시련보다도 지금 딸이 겪는 무기력함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하게 나가자니 딸이 상처받을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먹구름이 짙어갔습니다. 딸의 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녀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기력한 기주의 모습을 걱정하며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일상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기석이 가족과 함께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켠을 차지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정화가 출산휴가가 끝나서 그래. 근데 갑자기 이사는 왜? 첫째 우진이가 8살, 둘째 우석이가 이제 막 2살이 된 상황에서 정화의 직장 복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 오면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더 친해질 수 있고요. 정화의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눈치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 예상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봬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랑 자주 놀고 싶대요. 기석이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걱정이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할머니 자주 보겠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 살 거예요. 매일매일 볼 수 있죠? 첫째 우진이의 순수한 미소에 그녀는 잠시 걱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2살 배기 우석이가 보채는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닥칠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자 씨, 아들네가 옆 동으로 이사 온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아들 가족이 가까이 이사 온다는 소식에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기주야, 오빠네가 옆 동으로 이사 온대. 엄마, 그래서 뭐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해. 무기력하게 방에 틀어박혀 있는 기주는 오빠네 가족이 이사 온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울까 걱정된다는 말만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라질 일상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일도 바쁜데 기주의 무기력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아들네 가족까지 가까이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애들이랑 같이요. 며느리의 제안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자신에게 부과될 부담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그녀는 가게 문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우진이가 학원 끝나고 어머님 가게에 들르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의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진이의 방문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할머니는 지금 가게 일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학원을 마치고 온 우진이를 신경 쓰느라 가게 일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우진이의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우석이 어린이집에서 자꾸 아프다고 해서 하원 시간을 좀 당기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면 어린이집 차량이 2살 배기 우석이를 그녀의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게 일과 손주들 돌보기, 그리고 무기력한 딸의 문제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윤자 씨 손주들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내 손주들인데 어떡해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달라진 일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없어졌고, 때로는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손주를 맡기러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래도 어머님밖에. 알아서 뭐하니. 내가 우리 손주들 안 봐주면 누가 보겠어. 그녀의 한숨 섞인 대답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역할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진이의 학원 스케줄을 챙기고 우석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그 와중에도 가게 일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석이가 또 울어요. 할머니, 나 학원 숙제 도와줘. 두 손주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게에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정성껏 음식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달라진 맛을 눈치챘지만 그녀의 사정을 알기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자 씨, 이러다 건강 망가지시겠어요. 이웃 가게 주인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그녀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바쁜 직장 생활을 알기에 또 손주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 지나면 어린이집 선생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얼마 지나면이라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노후가 손주들의 육아로 채워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허리 통증과 무릎의 시큰거림은 그녀의 나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이 집안을 책임지나. 한밤중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육아로 이미 지친 그녀에게 새로운 부담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정화가 야근이 잦아지면서 손주들의 저녁 식사 준비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일 봐. 그녀는 가게 일을 마친 후에도 손주들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빨래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세탁기 고장이라는 핑계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옷까지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 세탁기를 채웠고 건조대는 늘 아이들 옷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청소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시간이 없대요. 우진이의 순수한 부탁에 그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집의 청소까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때로는 가게에서 잠깐 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많이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다들 바쁜데 어쩌겠어. 며느리의 미안해하는 말에도 그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허리도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밤에 라면 끓여줘. 밤늦게 들리는 기주의 요구에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딸의 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빨래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주야,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나 지금 취업 준비한다니까 이해 좀 해줘. 하지만 취업 준비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방에서 들리는 드라마 소리를 들으며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네 집 대청소, 손주들 간식 준비, 기주의 빨래.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 속에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면 어쩌나. 한밤중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보여주던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표현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늘어나는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이번 주 현장학습이라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데, 어머님, 우석이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일찍 봐주실 수 있죠? 정화의 부탁은 이제 부탁이 아닌 통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은 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며느님이 요즘 좀 심하시네요. 이웃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면서 시어머님 반찬거리도 함께 사다 주던 정화가 이제는 그녀에게 장보기를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우리 애들 간식도 좀 사다 주세요.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며느리의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엄마, 정화 너무한 거 아니야? 기석이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화의 편을 들며 그녀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우진이 학원비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너무 빠듯해서. 정화의 요구는 이제 육아와 집안일을 넘어 경제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손주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보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정화의 말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도 힘겹게 일군 가게의 수입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 쓰고 있었지만 정화의 눈에는 그저 여유로운 시어머니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우리 새 냉장고로 바꾸려고 하는데. 정화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음식을 해다 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자 씨, 이러다 무너지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인데.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내일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그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와 함께 기석인의 가족이 강아지 캐리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코코 잠깐만 봐주실 수 있죠?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었지만 정화는 그런 그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밥 주시고 산책만 시켜주시면 돼요. 완전 쉬워요. 하지만 난 강아지를. 어머님, 우리 애들이 코코랑 떨어지기 싫어하는데 어떡해요? 우진이가 얼마나 울었게요. 정화의 말에는 이미 거절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강아지 캐리어를 들고 이미 현관을 들어섰고 정화는 짐을 챙기느라 바쁘다며 서둘러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료랑 간식은 여기 있고요. 산책은 하루 3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코코가 소파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잠깐만. 그게 어머님, 저희 비행기 시간 돼서 가봐야겠어요. 월요일에 올게요. 코코야, 할머니랑 잘 지내.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낯선 강아지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캐리어 안에서는 작은 푸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더욱 난감한 것은 가게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바쁜 주말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강아지 산책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강아지 안 봐줄 거야. 방 안에서 TV를 보던 기주마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코코 산책 잘 시켜주고 계시죠? 아침에는 공원 한 바퀴, 점심에는. 정화의 확인 전화는 수시로 걸려왔지만 정작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아지까지 돌보시게 됐네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가 가게 문을 잠깐 닫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다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밤에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시켜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일상에 강아지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의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월요일 저녁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죠? 주말이 끝나갈 무렵 정화의 뻔뻔한 전화에 그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강아지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추가될지 모르는 일상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과 쉴 새 없는 스트레스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칼국수가 맛이 옛날만 못한 것 같네. 단골 손님의 말에 그녀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맛있다고 소문난 그녀의 칼국수가 최근에는 일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말꼬리를 흐리며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육수 맛을 보면서도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하루 종일 간단한 물만 마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오랜만에 방에서 나온 기주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굴은 헬쑥해지고 생기 없는 눈빛은 늘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우석이가 오늘도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머님, 우진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가족들의 요구는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손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장님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이웃 상인들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그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는 일정 속에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멍해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반응해 주지도 않고 종종 그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빨래는 왜 또 하시는 거예요? 어제 했잖아요. 정화의 말에 그녀는 멍하니 빨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빨래를 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가게에서도 잠깐씩 눈이 감겼고 손님이 부르는 소리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엄마, 밥은 언제 해줄 거야? 기주의 물음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언제 사놓은 것인지 모를 썩은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린 걸까요? 뒤늦게 며느리도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강인하게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가장 단순한 일상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기주도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어나기 위해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마저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가던 그녀에게 30년 지기 친구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그녀의 모습을 본 선영은 충격을 받고 그날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윤자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반년 만에 보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해. 너 거울 봤어? 완전 골병 들었잖아. 그만 좀 해, 이제. 선영은 그녀의 집 안을 둘러보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나봐. 애들 다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또 애들 키우게.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지 새끼들 지가 못 키워. 선영아, 그래도 내 자식, 내 손주들인데. 자식이면 뭐해? 너 이러다 진짜 큰 병 나. 너네 며느리 진짜 뻔뻔하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고 나중에 뭐라고 할래? 선영의 쏘아붙이는 말에 그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장이 되어 분노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우울증이야. 내가 봐도 그래. 너 이러다 진짜 죽어. 당장 여행 가자. 다음 주에 나랑 강릉이라도 3일만 다녀오자. 그래도 가게는. 뭔 가게? 너 그 가게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잖아. 며느리한테도 말해. 너 없으면 죽은 줄 알아야지. 선영의 단호한 말투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우석이는. 아이고, 참나. 지가 낳은 애를 지가 못 봐. 애 엄마가 휴가 내면 되지. 안 되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너만 없으면 다 방법 찾아.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너 죽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 당장 가방 싸. 내가 티켓 예매할 테니까. 선영의 강력한 주장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자야,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야지.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희생만 해? 애들 다 크고 돈도 다 벌었으면 이제 너 행복할 때도 됐잖아. 난 그냥 우리 애들이랑 손주들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행복한데. 그래, 너는 그게 행복하지. 근데 걔들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관심이나 있어? 너 아프면 누가 널 돌봐줄 것 같아? 선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야지. 당장 여행 가서 머리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영아,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식들에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강릉 좀 다녀올까 해. 그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기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가 지금 여행 갈 때야? 나는 여기서 취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기주의 날카로운 반응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며칠만 좀 쉬었다 올까 해서. 아니, 내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는 여행을 간다고? 진짜 이기적이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기주의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기석이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지금 우석이가 어린이집 적응할 때인데 무슨 여행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좀. 엄마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애들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화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실망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사시잖아요. 우리처럼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는 뭐요? 어머님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에요? 애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본인 인생 찾으시게요? 엄마 인생은 이미 끝났잖아.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야? 그냥 우리 애들이나 잘 봐줘. 그게 엄마 일이지. 기주의 무자비한 한마디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 다 버리고 혼자 놀러 가게요. 그래. 엄마는 우리 버리고 가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이제 와서 1억이야? 자식들의 쏟아지는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며칠간의 휴식을 원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들으며 그녀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적이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터져 나온 그녀의 고함에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너희들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키운 내가 잘못이야. 내가 너무 너희를 잘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된 거야. 어머님, 진정하시고. 닥쳐. 이제는 좀 닥치고 들어. 내가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도박으로 집 나와서 혼자 키울 때는 괜찮더니 이제 와서 내가 며칠 쉬겠다는 게 그렇게 죄야?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너희들 대학 보낼 때까지 하루도 못 쉬었어. 밤새도록 가게 하면서도 너희 학비, 과외비 다 대줬어. 내가 힘들 때 누가 나 좀 쉬라고 했어? 누가 나 좀 도와준 적 있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희가 뭐?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한테 시달리다 죽으라고? 이제 와서 내 인생 끝났다고? 그래, 끝났어. 너희 같은 자식 둔 내 인생 끝났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이제 진짜 못하겠어. 애들은 니들이 키워. 니들 새끼 니들이 키우라고. 내가 뭐라고 너희 애들까지 내가 키워줘야 돼. 내가 너희 부모야. 엄마, 제발요. 제발은 무슨 제발. 나보고 늙어서 창피하다며? 그래, 난 이제 내 창피한 인생이나 살게. 너희는 이제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잘못은 무슨. 너희한텐 내가 그냥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돈 버는 기계, 애 보는 기계. 그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었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엄마였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20년을 참아온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오지 마. 다신 내 가게도 오지 말고 애들도 데리고 오지 마. 나 이제 진짜 못해. 더는 너희한테 휘둘리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엄마였나. 엄마, 우리 애들은 니들 애들, 걔들은 니들이 키워. 난 이제 할머니 노릇도 그만둘 거야. 내가 왜 너희 인생의 들러리를 서야 돼? 내가 뭐라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난 이제 정말 지쳤어. 너무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 나도 이제는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며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는 정말 끝이야.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20년 세월을 정리하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기심과 뻔뻔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선언 이후 가족들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가게에는 자식들의 발길이 끊겼고 매일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 며칠간 기석이와 기주는 사과 문자를 보내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허둥지둥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윤자 씨, 요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게 일에만 집중했고 저녁이면 정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주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런 기주의 변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방은 다시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그녀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야. 내 끼니는 내가 해결해. 처음으로 맛보는 편안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선영과의 커피 약속도 늘어났고 짧은 산책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자식들의 불만은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데 기석이가 보내온 장문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반성보다는 상황이 불편해져서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자 씨,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이웃 상인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변화가 진심이 아님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불편해진 일상을 되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자식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화는 손주들을 내세워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칼국수도 먹고 싶고. 어느 날 걸려온 우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천진난만한 손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할머니 얘기만 해요. 어떡해요? 어린애가 이렇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정화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정화가 손주들을 부추겨 이런 전화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우석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도 못 갔어요.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어머님, 애들이 이러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님도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데 애들한테까지 이러시면. 정화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할머니 괴롭히는 거야? 애들까지 이용하게? 엄마, 무슨 그런... 이제 손주들까지 이용하려고? 너희들 양심은 어디 갔어? 애들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해서 나 조종하려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요구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써왔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그러는데 할머니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대요. 나도 먹고 싶은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건 알지만
엄마, 우석이가 어제 울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대요.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엄마,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매일같이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에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을 믿기로 그녀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벌 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우는 애들한테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정화의 교묘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죄책감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우진아.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시나 보다. 할머니가 이제 우리 안 보려고 하시네. 아이들을 앞세워 죄책감을 주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자면서도 할머니를 찾아요. 어머님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습니다. 이런 교묘한 감정 조종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애들까지 이용하지 마. 너희들 양심도 없어? 애들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해서 나 조종하려고 하다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언제요? 내가 바보로 보여? 애들 앞세워서 나 조종하려고 하는 거 다 보여. 이제는 애들 순수한 마음까지 망치게 할 순 없어. 그녀의 분노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의 뻔뻔한 행동은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애들 이용해서 나 괴롭히는 너희들이 더 밉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이제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윤자 씨, 이참에 아예 가게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건 어때요? 시장 상인들의 조언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난 집을 팔기로 했어. 그리고 이사를 갈 거야. 순간 식탁에 모여있던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이제 와서 애들 얘기하지 마.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너희가 제일 잘 알 거 아냐? 기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상의, 내 인생인데 왜 너희랑 상의를 해? 난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기주였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가서 살라고? 그래, 너도 이제 독립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매달려 사니? 엄마가 미쳤어?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거 알면서 10년 동안 뭐 했어? 계속 취업 준비만 했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만 버리면 속이 시원해? 버리다니. 난 그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라는 거야. 정화가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시면. 이제 그만해. 난 결정했어.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기주야, 넌 그때까지 새로운 집을 구해. 식탁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나 봐. 자식들은 이제서야 후회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 제발! 기주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운영해온 칼국수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윤자 씨 정말 가게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였기에 이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데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아니에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해요.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고칠게요, 제발.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난 내 선택이 옳다고 믿어. 너희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엄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떡해요? 걱정 마. 난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거야.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자. 가게 정리를 끝내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낯설어요.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야. 나도, 너희도.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 손주들을 만날 것이며 자식들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넌 이제 독립해서 내 삶을 찾아. 너희는 부부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식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시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가방을 메고 시장을 나서는 그녀를 보며 모두가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이제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3개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카페를 운영했고 카페 문을 닫은 후의 저녁 시간, 그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좌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배워볼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평생 손에 잡아본 것이라곤 국자와 칼국수 밀대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붓을 들었습니다. 윤자 씨, 처음 치고는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요리하시던 손맛이 그림에도 묻어나나 봐요. 미술 강사의 칭찬에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보니 저 바다도 그릴만 하네. 카페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캔버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출을, 때로는 저녁 노을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등산 동호회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떠세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를 등산 모임에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그녀였지만 점차 산행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를 보는 건 처음이네요.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간 시장 골목에만 갇혀있던 그녀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자 씨가 찍은 사진들 정말 예쁘네요. 카페에 전시해보는 건 어때요? 등산길에서 찍은 사진들이 쌓이자 동호회 회원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카페 한쪽 벽면은 그녀가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때로는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지금이라도 이런 기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채화 물감이 물과 만나 번지듯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그림 엄마가 그린 거예요?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은 카페 벽면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의 순수한 반응에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도 그림을 함께 그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예도 배워볼까 해요. 이제 그녀에게는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녀는 등산 배낭을 메고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올라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는 그 풍경을 수채화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면 카페 벽면에 걸어둡니다. 전에는 이런 제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늦게 시작한 취미 생활이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원도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녀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추석에는 내려오시죠? 기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명절에는 가야지. 이제 그들은 서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간섭도 부담스러운 요구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다음에 보면 용돈 줘야겠다. 정화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자식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명절에만 만나자. 서로의 일상에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엄마, 저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건강한 거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명절에 만날 때는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언제 와요? 손주들의 물음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명절에 보자. 그때까지 잘 지내야 해.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의존도 없고 일방적인 희생도 없는 건강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자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새로운 동네 이웃들의 말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는 결국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카페에서 맞이하는 그녀의 하루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기주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경영지원팀으로. 정말 축하해. 엄마,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제는 팀장님한테 혼나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견디셨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기석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우리 둘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정화의 사과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목적이 있는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뉘우침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어머님이 그러신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 서게 해주신 거잖아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엄마에게 매달려 살았을 거예요. 기주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의 진짜 자식이 된 것 같아요. 엄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식으로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요구나 불평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머니 카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찾아와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들 맡아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 보고 싶을 때 저희가 찾아뵐게요. 정화의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가족다워졌네. 강원도의 늦은 봄, 그녀의 카페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